아유,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니? 헐, 말도 안 돼. 대박! 안녕하세요, 차 대표입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 세대 앞에 와 있습니다. 로그가 요즘 신축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가 마이너스 옵션 해야 할까요? 이런저런데요. 요즘 아파트 청약이 붐이잖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청약하실 때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옵션은 도대체 어디까지 건설사에서 마감해 주는 건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신축 아파트 분양받을 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신 세대예요. 와, 이 대롱대롱한 건 뭘까요? 처음 보시죠? 좀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엘리베이터 콜 버튼이고요. 통신단자함도 있네요. 이것들은 차후에 벽이 생기면서 모두 자리를 찾아 부착되어야 될 겁니다. 좌측에는 현관장과 우측에는 깊은 팬트리 공간을 만들면 될 자리인데요. 현관 바닥 타일과 머릿돌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거실과 방 사이에 경량 벽체와 도어가 모두 없어요. 벽체를 세우고 도어를 달아줄 예정입니다. 배전판 보이시죠? 친절하게도 모든 거실과 방에 기본 배선 작업이 되어 있어서 기본 설치하거나 증설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실로 가볼게요. 이 아파트 분양사는 신혼희망타운인 LH인데요. 그래도 LH에서 분양해서 그런지 마이너스 옵션에서는 정말 많이 마감해둔 곳입니다. 양심적으로 샤시도 설치되어 있어요.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샤시도 설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벽체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공사하기에 매우 곤란해요. 마이너스 옵션을 해도 발코니 확장을 선택해서 건설사에서 샤시를 설치해 주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다면 마이너스 옵션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샤시 옆에 기본적인 단열이 되어 있고 천정도 목공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마이너스 옵션이면 이 상태고 일반 분양은 이 위에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새 아파트 공사할 때 로그에서 꼭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단열을 잘 해놨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 거실 쪽 창호 옆에 단열 부분 확인하려고 뜯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잘 뜯어서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지난 33만 뷰 욕조를 현관에 넣었습니다 댁에서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애프터 영상만 보여드리니라 별도로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 댁도 거실과 작은 방 벽체를 뜯어보니 단열이 미비해서 저희가 다 다시 작업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파트 건축할 때 작업하는 반장님들도 다르고 공기에 쫓기다 보니 집이 복불복인 경우도 많아서 단열이 미비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유명 건설사 신축 아파트 풀옵션 현장을 가봐도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라는 마감이 수도 없이 나와서 입주할 때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능한 옵션 선택도 안 하시는 것 추천해드립니다. 진짜 품질이 엉망이에요. 너무하더라. 이렇게 석고보드 벽 한 장만 뜯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단열 목공을 추가하고 폼으로 꼼꼼히 메워주면 아마 겨울철에 이웃집보다 난방비도 몇만 원은 아끼고 결로의 위험도 안전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특히 기능성 공사는 언제라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디자인도 중요한데요. 단열과 내구성이 가장 최우선이니까요. 거실은 이중창입니다. 이곳은 거실 쇼파면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인터폰과 보일러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이 뒤쪽은 작은 방이 되겠죠? 벽과 도어가 없으니 벽과 도어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개방감을 살려서 이쪽을 다이닝 공간으로 쓸 예정이에요. 공사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 밑에 있는 건 에어컨 배관인데요. 사전 점검 같이 하면서 고객님도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은 모두 천장형 빌트인 에어컨을 많이 하시지만 마이너스 옵션이
옵션인 경우에는 스탠드 에어컨을 기준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거실에 1개, 안방에도 벽체에 1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시공하신다면 철거하면 됩니다. 이 덱은 천정이 모두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천정 구멍에 자를 넣어서 우리 집 천정 목공이랑 윗집 바닥이랑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보셔야 해요. 최소 180mm가 나와야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고 180mm 미만이라면 목공으로 에어컨 자리를 천정 단차 내림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욕실 가기 전에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이렇게 분배기와 하수구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의 장점은 주방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수전과 하수구, 후드는 모두 이설이 가능하니까 다양한 주방 레이아웃을 하실 수 있어요. 주방 벽체에 기본 목공이 되어 있고 주방에는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천정에 보면 이 관이 후드용 자바라 덕트인데요. 자바라 관을 연장해서 후드 자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기 붙어있는 저 검정색은요, 댐퍼라고 하는데 후드에 연결할 땐 꼭 설치한 상태로 연결하셔야 다른 집에서 냄새가 역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관은 가스관인데요. 인덕션 하실 분들은 삼천리에 의뢰해서 철거하시면 됩니다. 삼천리 자전거. 이건 재미없었다. 주방 발코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곳 모두 샤시가 이중 샤시인데 이 발코니는 단창이죠. 그리고 바닥에 보일러 연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발코니로 나가는 문은 일반 방문이 아닌 단열이 되는 터닝 도어를 설치하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팁,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면 놓치고 지나가기 정말 쉬운 건데요. 이쪽이 세탁기 올라가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보면 물 쓰는 발코니랑 높이가 같죠. 이 상태로 바닥 타일만 깔아서 세탁기를 놓으시면 세탁기의 하부가 다 망가집니다. 꼭 세탁기 놓는 크기만큼 단높임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바닥 타일과 방수가 안 되어 있고요. 벽은 수성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방수 작업과 타일 작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전을 달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쪽은 실외기실인데요. 방화문도 잘 설치되어 있네요. 이곳은 바닥 타일만 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저는 욕실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기존에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들은 타일을 다 뜯으려면 소음도 심한데 이렇게 깔끔하게 비어져 있으니 공사하기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아주 친절하게 욕실 바닥까지 보일러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10년 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보일러가 없는 욕실들도 많거든요. 욕실에 보일러가 있으면 겨울에 따뜻하고 제습에도 좋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들은 보일러를 이렇게 연장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이쪽이 양변기 자리도 있고 수전과 욕조 자리입니다. 천정은 아무래도 오픈되어 있다 보니 일반 집들보다 마감이 더 잘 되어 있어요. 로그가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은 욕실 층고를 10cm 이상 올리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 덱은 그대로 높은 위치에 욕실 층고를 잡을 수 있게 되니 욕실이 더 넓어 보일 것 같습니다. 욕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수 처리죠.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뿐만 아니라 도막 방수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이라면 화장실의 경우 여기 검정색으로 진행된 게 고마스라는 방수제인데 방수가 되어 있는 것 같아도 꼭 다시 제대로 방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쪽 자리가 안방 침실입니다. 기본적인 벽체 협고 작업과 천정 마감, 샤시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 옆으로는 팬트리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 후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벽걸이 에어컨 배관인데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신다면 철거하면 됩니다. 안방 발코니는 역시 바닥 타일과 수전 마감을 해줘야 합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양변기, 세면대, 샤워 수전을 들어갈 예정이고요. 천장에 보시면 저 끝에 있는 건 욕실 후드 자바라관입니다.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옵션은 잘 살펴보았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골조만 세워져 있는 공사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마이너스 옵션 해도 많아요? 그건 결국 비용이 관건이죠. 여기는 23평인데 마이너스 옵션으로 선택하면 총 분양가에서 대략 1,500만 원 정도 할인되었다고 합니다. 올수리 인테리어를 직접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 결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실 때 기준점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아,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나와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다, 올수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레이아웃, 마루, 싱크, 욕실 중에 한 개라도 살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1번 옵션 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면 마이너스 옵션 비용과 추가로 철거비 정도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비용들도 만만치 않으니 좋은 결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집이 어떻게 멋있는 집으로 탄생할지 구독하시고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